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뭐 오늘도 시장은 큰 변동성 없이 거의 뭐 보합 근처에서 코스피는 마감을 했고요. 네네. 코스닥은 0.5% 하락을 했습니다. 1% 이상 변동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좋은 시장이에요. 그게. 네. 조금씩 올라가는 시장. 근데 종목별로는 되게 뭐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편차가 많이 갈리긴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뭐 체감 지수는 별로 안 좋아요. 내린 종목이 2배 많더라고. 오른 것보다 코스닥 뭐 거래소 다 똑같이 내린 종목이 훨씬 많더라고요. 오늘 거의 뭐 반도체 빼고 다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쵸. 반도체 빼고 뭐 다른 뭐 개별주들은 많이 좀 떨어진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뭐 아시아 증시를 봐도 반도체 거의 대만은 반도체 몰빵이잖아요. 1.3% 대만이 오늘 상승을 했고 뭐 일본이랑 상해는 뭐 0.5%도 상승을 안 했습니다. 네, 역시 뭐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 외에서처럼 그대로 잘 유지를 했습니다. 24% 정도 급등을 하면서 오늘도 반도체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업종 1위도 오늘은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가 1.4% 상승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9%, 하이닉스가 5.5%, 삼성전자 2%, 한솔테크닉스, 코리아서게이트, DB하이텍 4, 5%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소부장까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5천억대, 4천억대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합쳐서 1조 산 건가요? 네, 합쳐서 1조 샀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한 9천억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뭐 삼성전자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가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고 FNF가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저기 배터리 아씨가 망한다고 했는데 팔으라고. 그러셨어요? 당장 팔으라고. 한참 전에 8만 원 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죠. 파신 분도 있을라나? 없겠죠 뭐. 네. 그 뭐 사라고 1년 후에 안 오르면 머리 삭발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잖아요. 짱님. 네. 다행히 삭발은 안 하시는 걸로. 삭발 안 하셔도 되는 다행이네.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시기가 아주 절묘하게 또 맞았네. 조금 이게 뒤에 올랐으면 삭발했을 건데 삭발하고 올랐어야 그게 진짜 재밌는 그럼 건데. 진짜 재밌었겠는데. 아쉽네.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요즘 해운 섹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운임 하락 때문인지 뭐 펜오션이 8%나 급락을 했고요. 뭐 대한해운, HMM도 3%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도 에어부산, 아시아나, 제주항공 다 티웨이까지 1, 2%씩 다 하락을 했는데 오늘 되게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죠. 아시아나 항공기가 뭐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대구까지 가는 비행 와중인데 뭐 거의 도착해서인 것 같아요. 그 한 승객이 갑자기 비상구를 열어가지고 많은 승객들이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대구 가는 거는 30분이면 가지 않나요? 실제로 30분. 서울 올 때 1시간 걸리는데 대구는 중간이니까 30분인 걸 것 같은데 무슨 이상한 분이네 그건. 네. 큰일 날 분이네. 그 문을 왜 저기 착륙할 때 문을 열고 그래. 그렇죠.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참 그러네요. 이게 비상구라서 그러니까. 정말 비상 상황에는 쉽게 누구나 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돼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또 불의의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비행 중에는 안 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착륙했을 때만 열려야 되잖아. 비행 중이어도 비상 상황일 땐 이거 비행 중에 열리면 큰일 나는 거. 낙하산 쓰고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낙하산이 어디 있어? 여기 없어요? 아니 낙하산 없지. 아니 그래도 거의 이제 추락하기 직전에 그거 공수부대원이야? 공수부대원이냐고 우리가. 구명조끼. 그렇지. 그럼 바닷물에 빠졌을 때. 너 깜짝 놀랐어. 낙하산. 공수부대 출신이야 혹시? 낙하산은 없구나. 네. 구명조끼. 깜놀했습니다. 저는 우리 나치파님이 공수부대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뭐 어쨌든 그래도 뭐 다치신 분은 없어서 다행히 정말 다행히 착륙할 때쯤 그걸 열었다고 해서. 원래 영화에 보면 높은 상공에서 그걸 열면 다 빨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정말 아찔했을 것 같은데.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뭐 삼부토건 최근에 이 재건 테마로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4.6% 정도 하락을 했고 또 러시아 그 전쟁이 이제 끝나간다. 재건 이제 수혜가 온다라고 올 초에 한번 그랬다가 다시 러시아 전쟁 장기화된다고 하면서 쭉 빠졌다가 또 최근에 또 재건 테마가 또 올랐죠. 근데 또 장기화된다는 얘기가 좀 솔솔 들려오고 있어서 오늘은 또 중소형 건설사와 삼부토건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던 이슈 중에 피치 신용평가
기업이죠. 신용평가회사죠. 네,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2011년에 약간 오마주 느낌인데요. 연방정부 디폴트 가능성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은 AAA로 평가를 했지만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무난히 지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디폴트 뭐 현실화돼서 시장 폭락이 온다면 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아침부터 계속 뭐 뉴스 나오더라고요. 뭐 임박했다고 나오는데 모르겠네요. 실제로 뭐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반도체는 굉장히 좋았죠. 엔비디아가 어제 24% 상승, AMD가 11% 상승, 그리고 TSMC도 12%, 마이크론도 4.6% 상승을 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급등을 해서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젠스랑 CEO가 이제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 재구축을 위한 엄청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발언을 했었고, 이게 뭐 이틀째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선. 그리고 엔비디아향 AI GPU HBM3를 독점 공급하는 하이닉스가 오늘 가장 많이 급등 수혜를 좀 입었고요. 어제도 많이 급등했는데 오늘도 많이 급등을 하면서 거의 11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덕분에 7만 전자를 한 1년 2개월 정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네, 여기 많이 좀 기다렸던 주주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요. 삼성전자는 1000만 명인가 갖고 있다고 하던데 오늘 다들 저기 치맥을 한 잔씩 1000만 명이 근데 여전히 그 21년 그 9만 전자 때 들어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네. 네, 아직 좋아하기는. 아니, 그래도 뭐 좀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죠. 치맥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뭐 엔비디아 이 3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에서 엔비디아 수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기사들도 솔솔 들려오고 말도 있는데. 안 돼. 뻥인 것 같아. 그건. 그래도 우리 회사인데 좀 믿음을 주시죠. 아니 저 삼성전자 못 믿겠어요. 저번에 언제지? 그때 나침판님이 그 뭐지? 뭐 파운드리 수율 올라왔다고 뭔 교수가 그랬다고. 다 뻥이잖아 그거. 교수가 뭐 뻥인지 아닌지 70% 됐다고. 70%가 아니고 50% 됐다고. 하여튼 내가 그 교수 말은 제가 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빨리 현실화되길 바라고는 있습니다. 되면 좋죠. 우리 그 한국의 TSMC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한국의 TSMC. 삼성전자가 안 되면 뭐 그거라도 잘하면 되지 뭐. 그거는 뭐 이 AI 반도체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 전혀 상관이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왜 올랐습니까? 8인치 때 뭐 그걸로는 뭐 그러니까 같은 적이니까 뭐 대장만 오르나 뭐 좀만 애들도 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소부장도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AI 주들은 오늘 다 떨어졌네요.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데는 5%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건 뭐 실제로 AI랑 관련도 없잖아요. 그런 종목들 다. 그래서 뭐 어제 장 초반에만 좀 반등을 했다가 어제도 상승폭 다 반납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좀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서버 기업이 마이크론 제품 사용 중단을 한다는 소식이 새로 오늘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에 따르면 이 중국 서버 기업인 인스퍼 그리고 레노버가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에 이어서 실제 부품 출하 중단을 마이크론에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인스퍼는 중국 서버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글로벌 2위의 AI용 서버 제조업체고요. 레노버는 중국의 최대 PC 업체죠. 네, 서버용 디램은 특히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주로 공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제품 뭐 출하 중단을 요청했으면 삼성한테 좀 단사수혜가 가장 빨리 좀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상승 사이클이 이제 반도체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역대급 상승 사이클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장에서 이 보는 시야만 23년도를 보다가 24년도 이후를 보면은 이 시각이 바뀌는 시점이 하기만 하면 그럼 뭐 지금 이미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뭐 쇼티지 전망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여태까지 뭐 20년 넘게 이런 사이클이 항상 유지가 됐었으니까요. 과도하게 이제 축소를 시켰다가 다시 또 이제 과하게 또 수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뭐 계속 발생하니까 이번에도 뭐 그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으니까요. 뭐 반도체는 사실 시크릿컬이 맞는데 이 옆으로 횡보하는 시크릿컬은 아니잖아요. 성장하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시크릿컬이기 때문에 뭐 적절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잘 사면 뭐
배터리만큼은 안 돼도 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털이 안 반도체는 돼도. 이제 뭐 험난한 길은 다 지나왔잖아요. 뭐 감산까지 결정을 했고 수요도 일부에서는 좀 회복되는 시그널이 다음 보이니까 분기 실적 나올 때 떨어질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파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요?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 떨어질 거라고. 반도체를요? 아 그럼 다음 분기 이제 실적 나올 때 언제예요? 이제 5월 10 며칠 나왔잖아요. 그럼 8월 9월인가? 8월 4, 5, 6 실적이 8월 8월 15일이죠. 15일까지 나오죠. 8월 달부터 떨어질 거야. 7월 말부터요. 근데 또 항상 어닝 쇼크 나면 주가가 오르고 어닝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7월 달에 팔아서 8월 달에 다시 사는 거야. 그런 걸 딱딱 맞추시고 쪽집기 내가 달리 쪽집게인가 이 사람아. 아이, 쪽집게라는 그 저기 타이틀을 달면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단타를 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쪽집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7월에 팔라고요? 아 그럼요. 7월부터 이렇게 싹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팔아서 8월에 다시 사는 거죠. 7월에 사서 8월 중순에 실적. 아니 근데 실적이 8월 1일부터 나오나? 언제부터 나오죠? 삼성전자가 7월부터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빨리 나오죠. 그러면 안 되겠네. 6월부터 팔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뭐 이거를 무조건 하시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삼아. 조금만 해보시고 좀 다수의 물량은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장기 투자를 하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S&P에서 LG 화학에 대해서 조금 차입금 부담이 걱정스럽다는 경고를 좀 했습니다. 신용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을 시켰는데요.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연간 10조 원에서 15조 원가량 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차입금 수준이 작년 말에는 2.8조였는데 24년 말에는 16조에서 18조 원까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LG화학의 EBITDA 대비 차입금 비율이 상당 기간 2.5배를 넘어선다면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2.5배를 좀 마지노선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는 여기 비율이 1.5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1.9배가 예상이 되고 24년도에는 2.3배가 예상되니까 24년도에도 당연히 캐펙스가 계속 될 거고 그럼 2.5배를 넘어설 것 같긴 한데 네. 이 과연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10조, 15조 이렇게 많이 이게 저기 석유화학 쪽이 아니고 다 그쪽인가요? 다 포함이겠죠. 근데 배터리 쪽이 양극재 좀 쪽인가? 네. 그쪽이 뭐 양극재 얘는 캐파가 그때 50만 톤인가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뭐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네. 1년에 한 2조 원 정도씩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규모가 좀 많이 커지긴 했고 물론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대신에 그만큼 이 캐시플로우도 많이 들어오면은 뭐 괜찮겠죠. 근데 이제 그것 대비해서 차입금이 좀 과도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신용평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끊임없는 캐펙스가 필요한 반도체나 이제 이런 중후장대 산업을 워렌 버핏이 싫어하는데 안 버핏은 들어오겠네요. 싫어하죠. 네. 들어오질 않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주는 장 초반에는 좀 좋았는데 장 후반에는 조금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양만은 오늘 6% 정도 하락을 했고 뭐 LG화학, LG엔솔, 뭐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뭐 1%에서 한 3% 사이로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 중에 이제 푸틴 최측근인 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십 년 갈 수도 있다. 뭐 원래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분인데 이번에 또 했던 것 같습니다. G7 회의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한테 미국의 F-16 전투기 조종 훈련을 승인을 결정을 했고요. 요 바로 직후에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강한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에는 이 서방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될수록 핵으로 인한 종말 시나리오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런 무서운 경우도 했고 25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십 년 지속될 것이다. 러시아가 패배한다면 핵전쟁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 공격도 했다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통신의 보도입니다. 이 러시아 남부 지역인 로스토프주 주지사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쐈는데 러시아에서 그걸 잘 방어를 했다. 이런 보도였고요. 뭐 서방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거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서방국들은 지금 재건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회담 또 6월에 또 뭐 영국인가 어디서 또 열린다고 하고 이런 기대감이 좀 솔솔 올라오는 와중에 또 이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어서 오늘은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재건 관련된 회사들이 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NC소프트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작 TL 개발 신작 TL 공개를 한 이후에 한 6% 정도 어제 빠졌거든요. 오늘 또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TL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됐다고 하고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NC소프트 관련된 너무 좀 사행성 있다는 비판이 좀 많아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공개 후에 혹평이 좀 많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블라인드 같은 데서도 좀 좋지 않은 반응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좀 상승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을 한다는 소식은 과거부터 많이 있었는데 한국투자에서 이게 만약에 편입되더라도 14조 원 정도 외국인의 순유출이 예상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선진국 지수가 편입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순유입이 들어올 것이고 자금이 EAFE라는 북미를 제외한 선진국 지수 여기서도 순유입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속해 있었던 이머징 지수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겠죠. 우리가 거기 지수에서 빠지니까요. 근데 선진국 지수에서 MSCI 선진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1.4%, EAFE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4.7%. 근데 여기서는 자금이 들어올 텐데 빠져나가는 이머징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12%로 여기가 좀 더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순유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우리나라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머징 지수에 만약에 계속 잔류하게 된다면 이제 베트남의 이머징 편입 그리고 중국의 편입 비중 확대 이런 이슈 등으로 인해서 한국 비중이 점점점 계속 축소될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반면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여러 가지 편입이 되려면 일단 선결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편도 좀 주주친화적으로 바뀌어야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자금 유입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편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그럼 언제 편입이 되느냐? 이거는 뭐 MSCI 결정을 함에 따른 거지만 가장 빠른 시나리오도 아직은 2년이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6월 22일 밤에 MSCI의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충족된다면 6월에 선진국 지수 후보국으로 분류가 되고요. 24년도 6월에 선진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25년도 5월 MSCI 정기 변경식에 실제 편입이 되니까 가장 빠른 시나리오로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2년 정도 남은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선진국 지수 뭐 편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요. 지금은 뭐 좀 들어갔죠?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뭐 하여튼 이게 참 매를 한번 맞고 갈 건지 계속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될 건지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선진국 지수 그냥 넣어달라고 한다고 넣어주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쵸. 많은 이제 외국인 주주들이 정말 좀 선진국으로 취급할 만한 그런 제도 개편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좀 제도가 개선은 좀 되고 있어요. 최근에 봤던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만 배당 제도가 조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배당이 언젠지 모르고 지금 배당주를 사는 상황이잖아요. 배당은 이제 3월에 얼마 주는지가 결정이 되고 12월 말일 기준으로 배당 지급받는 주주가 확정이 되니까 12월 말일에 내가 얼마 배당 받을지도 모르고 이제 주식을 사는 꼴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잖아요. 네, 배당 얼마 주는지 먼저 확인하고 배당 주주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바꿨어요. 한다고 저번에 그랬는데 아직 한다고 했고 실제로 예, 주주 뭐 정관 변경을 통해서 그거 일자를 배당 기준일을 뭐 4월로 한다던가 뭐 3월로 한다던가 이렇게 그 이후로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장사 중에 정관 변경을 한 상장사는 있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미국처럼 정말 이렇게 거꾸로 실현을 완전히 실현시킨 기업은 뭐 한미반도체 정도 밖에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직 기업들의 이 개선 의지가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이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국민들, 그러니까 시민들, 국민과 시민들의 이 의식 수준은 사실 거의 선진국에 도달을 했거든요. 워낙 빨리 의식 수준이 올라왔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낮아. 너무 이게 보수적이라 너무 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스탠다드에 좀 맞춰서 다 빠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데 이런 것만 유독 느려. 뭐 이렇게 좋은 제도 받아들이는 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거의 뭐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자본시장은 아니지만 여하튼 사이즈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유독 이 주주들이 대우하는 거라든지 기업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상법도 좀 개정해 주시고 주주들의 권익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대주주가 팔 때 같이 좀 동반해서 M&A 할 때 매도도 좀 하고 미국처럼 그렇지 않아요? 너무 뭐 대주주들만 저기 기업 팔 때 혜택 다 가지고 한샘처럼 나머지 주주들은 다 그냥 개털됐잖아요, 그거. 근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주주 환원율이 훨씬 더 높은데 그 이유가 대주주들이 거의 다 ETF나 이제 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 환원율 높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산업재벌들이 다 이제 대주주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너무 성장에 소수의 기업들이 이제 위주로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과하게 그쪽에 이제 좀 모든 거를 좀 힘을 실어줬던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만처럼 가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돼야 돼. 우리나라 국내에서 부자 1등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이건희 회장이었는데 상속이 되면서 다 쪼개지고 나니까 그쵸. 지금 MBK 사모펀드 회장이 지금 1위가 됐잖아요. 그만큼 산업재벌 구도에서 조금 금융재벌 구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또 우리 또 MBK는 또 약간 우리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쪽은 또 PF라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잔디밭 같은 데서 좀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잔디밭이요? 우리 잔디밭이잖아. 그쪽은 저기 약간 좀 잔디라고 하기엔 조금 좋은 곳 아닌가요? PF는? 그렇죠. 뭐 아무튼 요즘에 시장이 이제 지수는 조용하지만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아웃퍼폼을 빨리 좀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동진 세미캠이 원래 이 회사가 IR도 안 하는 회사인데 오늘 아주 그냥 IR을 했다고 그냥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10% 정도 올랐나요? 축하드립니다. 동진 세미캠. 8인가 뭐 7, 8 이런 올랐는데 저는 저번에 원래 갖고 있다가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좀 경쟁이 있을 것 같아서 팔았거든요. 동진 세미캠 8.5% 올랐네요. 내가 난 팔았는데. 아니, 왜냐면 그때 일본하고 좀 경쟁할 것 같아서 팔았거든요. 아쉽네. 길게 보시죠. 아니 그때 좀 하여튼 난 뭐 일본하고 좀 이렇게 엮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각도기님은 언제 오나요? 뭐 월요일 일단 휴일이고 화요일도 저희끼리 하고 수요일까지 아마 저희끼리 하지 않을까. 뭐 말레이시아에 갔나? 어디 갔어요? 네. 예? 어디 갔어요? 어딘가 가셨습니다.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르네. 어디 갔는지. 비밀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비밀스럽게 갔네. 그 뭐 아무도 뭐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랬나? 자, 빨리 인사드리죠. 안녕. 안녕.